강원도 깊은 산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셨습니다. 내가 손대지 말랐지. 그 장독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뚜껑을 열어버렸고, 내가 실패한 걸 네가 본 거냐? 그리고 그 순간 평생 감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 속엔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장독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마을입니다. 겨울이 길게 눌러앉고 바람이 구불구불 흐르는 곳이지요.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기와와 다듬어진 돌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돌담 뒤로 한옥 한 채가 낮게 엎드려 있습니다. 햇빛이 지붕 위를 스치면 오래 묵은 기와장마다 잔금처럼 세월이 비쳐납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노경숙입니다. 마을에서는 절약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절약이라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집념 같은 것이지요. 장독대의 된장은 2번, 가끔은 3번까지 우려 먹습니다. 장아찌는 짠맛 대신 단단한 의지로 절여낸 듯합니다. 옷은 뜯어진 자리마다 땀자국이 배어 있지만 경숙은 바느질을 하면 새 옷과 다를 바 없다 말합니다. 경숙은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고요한 한옥을 돌아다니며 물을 아끼고 불을 아끼고 시간을 아낍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방바닥엔 장판의 잔주름이 길을 만들고 그녀는 그 길 위를 몇십 년째 같은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동아입니다. 마을 목공소에서 일합니다. 순합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손이 큰 탓인지 나무를 다루는 솜씨도 야무집니다. 그러나 30이 넘어도 혼자가 되었지요. 경숙의 성미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어느새 중매 이야기조차 사라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종종 발걸음이 멈추곤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저 집 며느리는 아무나 못해요. 경숙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굳은 표정 위로 묘한 기색을 얹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아닌 오래 묵은 결심 같은 얼굴이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입니다. 바람이 단단하게 얼어붙고 장터로 향하는 길에 김이 헐렁하게 피어오르는 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군고구마가 익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장터 사람들의 호객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장면 속에 분이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40해 묵은 냄비들과 낡은 유리 그릇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고시장 구석, 손님이 잘 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깨진 것, 다른 것, 기운 옷, 오래된 책. 대부분 사람들은 쓰지 못한다 말하는 것들을 그녀는 조심히 들어 올렸습니다. 분이의 표정은 늘 밝습니다. 둥근 볼 위로 옅은 홍조가 있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차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묶었습니다. 올림머리를 하려다 실패한 듯 삐죽한 잔가닥이 귀 옆에서 흔들립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소박합니다. 무채색 니트와 낡은 패딩, 무릎에 희끗한 자국이 있는 청바지. 하지만 그 위로 묘한 생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유리병 색이 참 예쁘네요. 어쩌면 쓸 데가 있을지도. 그러다 멀리서 들리는 대화를 주워들었습니다. 중개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아시장가는 글렀다니까요. 어머니 성미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아무도 못 버티지. 분이는 유리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중개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지만요. 그 김동아 씨 집 진짜 그렇게 어렵나요? 중개인이 놀란 얼굴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왜 그걸 묻지? 혹시 제가 가도 되나 해서요. 순간 바람보다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갈 틈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노경숙의 한옥에는 묘한 기척이 감돌았습니다. 작은 마루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방 안에서는 경숙이 실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켠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생활은 단단했습니다. 절약은 그녀의 신념이었고 고집은 그 신념을 지키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 걱정이 더 빨라졌습니다. 아들을 두고 갈 날이 언젠가 올 텐데 그날 이후 이 집을 지킬 사람은 누구일까? 경숙의 시선이 장독대를 향했습니다. 밤 기운이 내려앉은 장독들이 오래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경숙은 바늘을 내려놓고 밖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편에서는 동화가 나무 조각을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장터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보따리 하나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를 들고 선 사람은 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님. 분이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고 싶습니다. 경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 누구냐? 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경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동화는 뒤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이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어색함보다 결심이 짙고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많았습니다. 오래된 한옥 앞에서 발그레한 볼을 가진 젊은 여자가 서 있는 모습. 눈 위에 비친 빛이 그녀의 얼굴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숙은 오래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와라. 일단 얘기부터 해보자.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작은 등잔이 깜빡이며 새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님과 아드님께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경숙은 겉으론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굳어있던 돌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루의 냉기는 더 차졌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사이에는 작은 온기가 생겼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래를 향한 아주 작은 틈이 생긴 정도였습니다. 분이는 한옥의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차갑지만 아침이 오면 사라집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그 눈빛을 보며 말했다. 우리 집 사는 거 쉽지 않다. 견딜 수 있겠냐? 네, 어머님. 해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화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경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보자. 이 집에 새 식구가 오는 거니까. 그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심스레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흩어져 빛났습니다. 그 사이 어둠은 짙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입니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평온한 하루가 앞으로 이어질 시끌벅적한 날들의 아주 조용한 서막이라는 사실을. 분이가 한옥에 발을 들여놓은 지 이틀째 아침입니다. 새벽 공기는 매서웠고 장독대 위에는 얇은 서리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마루는 밤새 식은 온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한옥은 조용했지만 고요함에는 묘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숙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낯설고 아직 판단되지 않은 며느리가 집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기처럼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첫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침은 갈등의 그림자였지요. 경숙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물을 아끼고 장작을 정리하고 된장을 덜어 끓였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의식하는 사소한 경계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이 끓는 동안 경숙은 마루에 놓인 신발을 보았습니다. 분이의 신발이었습니다. 털 빠진 운동화. 바닥에는 모래와 흙이 엉겨 있었고 끈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경숙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저 신은 또 뭐요? 부엌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였고 볼에는 잠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밝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경숙은 대답 대신 찬물을 그릇에 옮겼습니다. 일찍 좀 일어나라. 집안일은 아침부터 하는 거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내일 말고 오늘부터 하지. 짧은 말이었지만 살얼음이 깔린 어조였습니다. 분이는 조심히 주걱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움 되겠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게 대답이냐? 물어본 말에 맞는 말을 해야지. 분이는 손끝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부엌의 공기는 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까치가 울고 장독대 위에 서리는 햇볕을 받아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온기는 쉬이 녹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된장을 덜어 넣은 냄비를 바라보는 동안 동화는 조용히 마루에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음악도 말소리도 없는 적막한 아침이었지만 셋의 마음은 벌써 복잡한 울림들로 차올랐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평범할 리 없다는 예감이 한옥 전체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짠 고추장아찌 한 접시, 그리고 밥. 경숙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는 눈은 조금 더 냉정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레 밥을 뜨고 장아찌를 베었습니다. 표정이 찡그려지는 것을 억지로 누르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맛있어요. 어머님. 경숙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얼굴부터 고쳐라. 표정 다 보인다. 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기만 해봐라. 우리 집 음식은 다 아끼고 또 아껴서 만든 거다. 내가 허투루 먹으면 안 돼. 허투루 먹지 않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장면은 날카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동화는 조용히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작정 끼어들기보다 두 사람의 균형을 지켜보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경숙은 분이에게 말했다. 점심은 내가 해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내가 맡아서 해라. 방 정리, 마루 쓸기, 빨래. 다 해야 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난관은 곧 드러났습니다. 분이가 부엌에 서자마자 장독대에서 들여온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소금이 위에 굳어 있었고 장아찌는 생각보다 더 짰습니다. 그녀는 주걱을 들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왜 또? 항아리 안이 너무 짜서요. 다시 간을 맞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원래 맛이다. 그렇군요.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어요. 경숙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모른다면 앞으로 일이 멀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장독대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부엌 안으로 조금씩 들어왔지만
그 빛은 갈등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이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마음보다 더 강한 벽이 앞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의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의 신념과 고집, 그리고 오래된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점심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에 밥을 말고 반찬을 꺼내려 하자 경숙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침에 먹던 거다. 새로 꺼내지 마라. 남은 걸 먼저 먹고 새 걸 먹는 거지. 네. 분이는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긋났습니다. 결심과 현실 사이의 틈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는 살짝 기울었고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바람이 스며들었고 경숙은 바느질을 하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찌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옥 전체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분이는 뒤뜰에서 빨래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손끝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벽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느리게 적응해 보려 했습니다. 한옥의 구조, 어머니의 생활 방식, 집안의 리듬. 그것들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숙이 마루에서 말했다. 며느라, 저기 흙 묻은 신발도 치워라. 집안에 어지럽게 두지 마라. 네, 어머님. 지금 정리할게요. 분이는 신발을 들고 안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땅바닥에 털을 털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님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뒤쪽에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담장 너머로 오후빛이 내려왔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경숙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이 집에 들어오려 했을까? 그 질문들이 경숙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세 사람은 마루에 함께 앉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등불 아래에는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식구라고 부르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거리라고 하기엔 조금 더 가까워진 자리였습니다. 동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괜찮았습니까? 분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지만 괜찮아요.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아주 잠시 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꼭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결심이 곧 더 큰 갈등과 선택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또 한 번 성장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새벽이었습니다. 어둠은 아직 마당 아래에 머물러 있었고 장독대의 표면엔 밤새 내려앉은 성해가 희미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분이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되뇌며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머님께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두려워도 해보겠습니다. 한옥의 문은 바람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집안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불을 올리고 물을 끓였습니다. 오랜 세월 경숙이 사용해온 뒤틀린 나무 주걱은 싱크대 옆에 말라 있었습니다.
그 주걱을 천천히 손에 쥐며 속으로 말했다. 이 집에서 이 도구로 이 방식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뚜껑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동작엔 망설임 대신 집중이 있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를 즈음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숙이었습니다. 잠결의 기색은 없었고 눈빛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어머님,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고 싶어서요. 경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루 바닥에 떨어지는 하얀빛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대로 되겠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본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경계와 허용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고 다시 주걱을 들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조금 더 맑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작은 균열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그 결심을 흔들어 놓을 또 다른 사건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침 준비는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장독에서 장을 뜨는 손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고 간은 짰습니다. 불 조절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방향까지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경숙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압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간을 조절해보고 불을 줄이고 냄비를 옮기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냄비 뚜껑이 흔들리지 않게 잡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뜰에서 작은 파직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가 장독 위를 스치고 지나가며 뚜껑이 조금 열렸습니다. 분이는 냄비를 잠시 내려놓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장독대의 한가운데 어제 보지 못했던 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된장 표면이 미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건드린 듯한 그러나 한동안 닫혀있던 항아리에선 나올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손을 얹어보려다 멈췄습니다. 되묻는 불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서 뭘 보냐? 아, 그냥 장이 조금 달라 보여서요. 장독에 손대지 마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 네. 그 말은 단순한 지시처럼 들렸지만 안에는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긴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동화는 묵묵히 밥을 들었습니다. 눈빛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색하지만 끝까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경숙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 본 장독, 어디가 이상했냐? 표면이 조금 울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하냐? 그냥 평소보다 달라 보여서요. 경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의 끝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장독 이야기를 싫어하실까? 그 표정 뭔가 있다. 그 의문은 작지만 강한 파문이 되었습니다. 분이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볕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한옥마당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는 아침과 다른 긴장이 번졌습니다. 분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빗줄기 하나가 기와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얇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왜 장독을 건드린 이야기를 피하실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집의 방식에 문제는 없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숙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아야, 장독은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뒤쪽 나무창고 정리해라. 예, 어머니. 그런데 그 장독은 며칠 전부터 이상하던데요. 그건 내가 안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더 분명했습니다. 장독대와 관련된 어떤 사실이 가족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 분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이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손의 움직임이 조금 빨랐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2번 확인하고 장 위에 남은 흔적을 살피는 동작. 그러면서도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무엇을 지키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까? 질문은 깊어졌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루 위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바람은 하루를 마감하는 듯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동아가 조용히 말했다. 분이야, 오늘 어땠어? 조금 생각이 많아졌어요. 힘들면 말해도 돼. 괜찮아요. 다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숙은 말없이 분이를 바라보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장독대를 보듯 익숙하지만 평가하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분이는 마음속에서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결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내일 장독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닿기 위해서라도, 이 집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 결심이 곧 관계를 흔들고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람이 세찼습니다. 장독대의 뚜껑이 덜컹였습니다. 한옥마당은 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긴장감이 공기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 오늘은 그 결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장독을 숨기려 하셨을까? 이 집에서 내가 외면해야 하는 게 뭘까?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숙의 발걸음이 짧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굳은 표정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또렷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며느라, 거기서 뭐하냐? 분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숨이 걸렸습니다. 긴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장을 좀 보고 싶어서요. 경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표정은 굳은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지 말랬지. 하지만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이유? 이유는 필요 없다.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된다. 짧은 대사. 그러나 공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분이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장독 뚜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마당의 정막이 깨졌습니다. 짧은 외침이었지만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분이는 움찔했지만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눈빛은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인가요? 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경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 것만도 아니고 내 것만도 아니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얼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짧은 침묵. 이 침묵은 전조였습니다. 곧 터질 격한 감정의 전조.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장독 뚜껑들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 뛰쳐나오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뚜껑을 살짝 밀었습니다. 경숙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뚜껑이 조금 열렸습니다. 된장 표면, 그 아래 깊은 부분, 오래된 무언가의 자국, 마치 손으로 눌러 남긴 듯한 혹은 누군가 밤마다 뒤적이는 듯한 흔적. 가볍지만 선명했습니다. 경숙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분이는 놀라 경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감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다. 알아야 해요. 경숙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도 이 집 식구니까요. 짧고 조용한 말. 그러나 경숙에겐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경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식구라고? 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왔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경숙은 마침내 숨을 뱉었습니다. 그 장독은 너 모르게 내가 손본 거다. 왜요? 맛이 잘 들지 않아서.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경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오래된 비밀을 꺼내기 전의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도 실패하세요?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에 얇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이장독으로 살았다. 뭐든 아끼고 뭐든 지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집이 굴러간다고 믿었다. 짧은 고백. 바람이 그 말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조심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들으셔야 해요. 경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화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무슨 일이에요? 장독대 앞에서 두 여자의 그림자는 겹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대립이 한순간에 터진 것처럼. 동화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왜 싸우는 거예요? 경숙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실패한 걸 들킨 게 그렇게 창피하냐? 그 고함이 장독대 위에 바람을 찢었습니다. 큰 소리가 울린 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경숙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동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실패하는 걸 본 게 아닙니다. 경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 뭘 본 거냐? 어머님이 혼자 버티고 있는 걸 봤어요. 경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혼자 해야 된다고 믿었다. 왜요? 긴 침묵. 바람 소리. 장독의 뚜껑이 흔들리는 소리. 경숙이 말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게 내 방식이었다. 누군가 실망할까 두려워서.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전 기대받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기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경숙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명확하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저도 이 집을 지키고 싶어요.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둠이 조금 걷히고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동화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어떤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어머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끄덕여졌습니다. 그 끄덕임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굴복이 아니라 처음으로 보여준 연약함의 용기였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그 감정은 그녀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금의 결말을 넘어 다음으로 이어질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뒤의 아침입니다. 전날의 소라는 사라졌지만 집안에는 아직 따뜻한 여운이 머물렀습니다. 장독대 위를 스치던 거센 바람도 멈추었고 뚜껑들은 안정된 호흡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늘은 맑지 않았지만 흐린 구름 사이로 은은한 빗줄기가 조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고르게 놓여 있었고 시선은 텅 빈 장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파도처럼 되돌아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소리, 얼굴, 떨림, 고백 모두 선명했습니다. 어머님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지요. 어쩌면 나도 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진짜 어머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열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돌은 상처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통로가 생겼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어제의 흔적이 몸짓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경숙은 말없이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과 오래된 후회, 그리고 작은 안도가 어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숙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장독 오늘은 내가 봐라. 분이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 한마디는 허락이었고 신뢰였고 책임이었습니다. 분이는 처음으로 장독대 앞에 완전히 섰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르되 어제의 연장선 위에서 장독대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분이는 장독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된장 위에 내려앉은 고요한 결이 맑았습니다. 그 표면은 깨끗했습니다. 어제처럼 흔들림이나 울음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다시 다듬으셨겠지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이는 손끝으로 항아리의 표면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촉감 속에는 세월과 생활, 책임과 고집이 같은 결로 겹쳐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이 냄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겠다는 긴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의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동아가 마루에 앉아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분이야, 괜찮아? 네. 오늘은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행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어제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경숙이 말했다. 며느라, 이따가 장 한 번만 봐라. 네, 어머님. 경숙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믿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가는 일을 이제는 진심으로 해보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옥의 마루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노을빛이 내려앉아 마치 오래된 항아리들이 따뜻한 숨을 쉬는 듯 보였습니다. 분이는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하루의 공기가 가라앉는 시간, 모든 소리가 작아지고 마음의 표면이 고요해지는 시간,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머님과 함께. 대답은 단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안보다 차분함이 먼저였습니다. 문득 뒤에서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분이가 고개를 돌리자 경숙이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노을에 잠겨 어머니의 표정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분명했습니다. 수고했다 오늘. 그 짧고 간단한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울렸습니다. 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경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지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뒷모습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깨에 걸쳐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은 것처럼 분이는 조용히 장독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살짝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은은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삶을 버티게 하는 냄새. 오늘 하루를 정리하게 하는 냄새. 그 향을 맡으며 분이는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도 나도 이제야 조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머지않아 새로운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소란스러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향해 그녀는 한 걸음씩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노을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 마당 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분이는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도록